처음으로 나온 백성. 이 생민 그러면은 아마 기독교에서는 누가 누구 때 뭐 나왔다 이런 식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서는 그걸 뭐냐면 인류의 탄생 이렇게 개념으로 표현하죠. 실제로는 인류의 탄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지역의 그 민족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1장에 보면 걸초 생민이 시유 강원이시니 생민 여하오 극인 극사사 이불 무자하시고 이제 무미나사 흠유 개유 지하사 제진 제숙하사 재생 제육하시니 시유 후직이시니라. 자, 강원이 등장하고 후직이 등장을 하네요. 그 처음에 백성을 내미, 그 처음에 백성을 낸다. 백성을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강원이 있고 후직이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주나라 백성의 시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시조를 얘기하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그 백성의 시조를 내미. 이거는 그 성리학자가 참 그러니까 주자가 잘 표현한 내용이에요.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이상한 방식으로 조금 뒤에 보면은 어디냐. 저 뒤에 보세요. 저기 그 628쪽 그 다음 장에 저 위에 보면은 장자월, 이른바 이제 기독교식에 말하는 이런 태초의 인류식으로 해석하죠. 천지지 시에 고 미상 선유인예라 진실로 일찍이 앞선 사람이 있지 아니하느라 인계 고유 화이 생자이니, 인계 사람들이 그저 진실로 저절로 화에서 난 것이니 개 천지지 기운이 생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있죠. 천지의 기운에 의해서 저절로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소씨 또한 뭐라고 표현했느냐. 범물지 이어 상물자는 물건이 다른 보통의 물건들과 다른 것은 기취 천지지 기 상타라. 그 하늘의 기운을 취한 것이 대부분이라. 그러므로 기생냐 혹 이하니. 그러므로 그 태어난 것이 혹 다르니. 어떤 경우이냐. 기린의 남이, 기린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네 발로, 기린은 네 발로 길어다니는 모충의 장이 되는 거죠. 그 기린은 그 모충의 일반적인 누구예요? 견양과는 다르고, 교룡의 생,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충의 장이 되는 거죠. 인충의 장인 그 교룡이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 어별과는 다른 것은 물건마다 고유한 본래, 그죠? 진실 본래 그러함이 있으니 신인의 남, 신비로운 사람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 후직 개념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람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니 하족 괴제오 하니 어찌 좋기 괴이한 것이 괴이하지 아니할꼬 하니 바로 이러한 뜻이다 해서 일단은 저 소시 쪽에다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저쪽에 그 기독교에서 그 무슨 교라고 그러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돼요? 독생자 마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묘하게 이런 식으로 분탕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생자 마리아의 시원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훨씬 더, 자, 거기는 1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죠? 여기는 지금 3000년 전에 거슬러 3000년 전보다도 더 들어가죠. 주나라가 3000년 전이 되고 후직이 되니까 3500, 4000년, 4500년 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처음 백성을 내미 지금 강원, 여기 이때 강원이 있었으니 이에 강원이니면 이제 여자입니다. 엄마입니다. 백성을 내는데 어찌했는고, 다시 말해서 주나라 백성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나라 백성이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극인 극사아사. 극인이다 그러면 인 하는 것은 거기 밑에 보면 인은 정의지 향이라, 정의의 향이다. 정성스러운 뜻으로서, 그죠? 아주 정미한 뜻으로서 제사 지내는 것을 인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그죠? 정성스럽게 하여서 능히 제사를 지내고, 능히 정성스럽게 하여서 능히 제사를 지내서 뭘 하느냐? 이불무자하시고 자식이 없는 것을
없게 하시고, 불이다 그러면 밑에서 보면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불제사의 푸닥거리 불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했죠.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푸닥거리 불 개념이 되고, 그 모전에서는 그냥 거다, 그죠? 자식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 역시 없앨 불자예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것을 없도록 하고, 제발 자식 좀 낳아달라고 하셨고,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제사를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는 뭐냐면은 교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매인데요. 교매는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줄에 있죠. 고자에 입교매는, 교매라고 하는 것은 개, 제, 천어, 교이이 선매로 배하라. 대개가 저 교회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건 교제라 그러죠. 저기 바깥에 교회에서 나가서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로서? 선매로서 하늘과 이 땅에 하늘의 기운을 이어줄 그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선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중매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매로서 짝 배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교제를 지내면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식 좀 낳아달라고 거기다 선매를 배양해가지고 같이 지내는 제사가 바로 이 여기 지금 그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입을 무자하시고, 그래서 제사를 지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특한 효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특한 효험이 있는 것이 이제 뱃속에 잉태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제무민하사, 뭐냐면 이제무민하사, 그 제의 임금에, 일단 다 빼놓읍시다. 임금의 무민을 밟으시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제니까 제를 밟아서, 아까 무를 뭐라고 했냐면은 발자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의 발자취에 그 다음에 민이다라고 하면 민첩하다. 민첩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 밑에 보면은 엄지발가락 무자, 원래는 엄지손가락 무자가 되죠. 엄지발가락 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의 발자취에 엄지발가락을 밟으시어서 흠유개지하사, 흠양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 큰 바와 그친 바를 받아서 이렇게 되죠. 흠양한다니까 받아서, 그죠? 큰 바와 그 제의 무민을 밟아서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그친 것을 받아서 뭐냐면은 일단 그대로 해석합니다. 제진제숙하사. 그래서 이에 그 다음에 진동하기도 하고 또 이에 이르게 하여서. 그런데 이르다라는 것도 지금 밑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요, 이르다라는 것을 엄숙하다라고 했고, 진이라는 건 진동하다니까 이제 잉태돼서 속에서 뭐야, 태동하는 거죠. 태동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엄숙하게 될까요? 이를 숙자죠. 자, 일단 그대로 봅시다. 엄숙하게 하셔서, 정숙하게 하여서, 잉태하니까 항상 몸을 정숙하게 하는 거죠. 몸을 함부로 넣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숙하게 하사. 그래서 마침내 나서, 그죠? 기르셨으니 바로 이가 누구냐? 후직이시라라고 해서 이제 후직의 탄생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강원이 어떻게 되느냐? 부부의 관계를 하지 않고 이 글로만 보면은, 그죠? 이른바 독생자 마리아를 낳듯이 뭔가의 이상한 기운이 와서, 세상의 천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석을 잘 보다 보면은, 제가 지금 결혼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제라고 할 때 제는 여기,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이제 신별을 시키려면 제가 누가 돼야 되면 상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상제가 아니고 이때 당시가 뭐냐면 지금 고신시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자,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강원은 염제의 후손이라 그랬죠. 염제 신농씨의 후손이 되는데 강성이고, 그 다음에 유태씨, 태땅의 공주입니다. 태땅의 여자니까 태땅의 장녀, 공주가 되죠. 태땅의 공주니까 그것이 원이 되고, 여자의 첫 번째니까 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고신씨의 세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고신씨 그러면 어찌 그 땅이 뭐냐면은 제후가 되죠.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자, 부부교합을 할 때, 남녀교합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묘사한 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무미나사 흠유개유지하사. 자, 남자들 다리가 몇 개라 그래요?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남자들 다리 3개라 그러죠. 그러면 그 다리를 지금 여기서는 뭘로 표현하면 무다 그러면 남자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맨날 광고하는 남성의 힘 있는 곳이 바로 무가 되죠. 그 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거에서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느끼면은 커지고, 그죠? 가만히 그쳐서 자, 이제 부부교가 끝나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얘를 다 밟은 거죠. 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무미나사 유개지까지가 뭐냐면 부부교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마침내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3년 동안 저기 주역에 어디 뇌수획견가 3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풍산점괘가 그랬었죠. 마침내 임신했다 그랬습니다. 풍산점괘에서 그래서 마침내 3년에 끝내 뜻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을 얻었던데 이렇게 해서 그 정성을 들여서 잉태하여서 그 다음에 제 숫자도 엄숙하게가 아니라 이를 숫자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잉태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 조산을 해버린 걸로 이렇게 봅시다. 그죠? 조산을 하면 이제 말이 이것저것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여기다 이렇게 신비롭게 하는 작용을 다 빼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산을 해서 이에 낳아서 이에 기르셨으니 이가 후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산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후대음 조산이다 그러면 애를 일찍 낳으면 기르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스럽지 못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를 일찍 낳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뭐냐 5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양기운이 2개 겹친 때 일반적인 애들 낳으면 걔 죽인다 그러죠. 천자만이 음력으로 5월 5일. 그래서 그게 누군가 저기 중국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견훤이 아니라 누구였죠? 고려 때 그 하나가 있었는데 5월 5일이 양양이 되니까 지금 5는 황극의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 5일 난 애가 있다 그러면 궁궐에 그런 애 있으면 남자면 제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천자의 자리, 왕의 자리를 노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누군가를 낳는데 조산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스럽지 못한 징조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무런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잘못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가 죽는다 그러면 좋지 못한 징조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어떻게 돌봐주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제사를 지내는 것과 관련해 조금 더 보고 갑시다. 거기 보면 3번째 줄에 보면 고자에 이거 했고 3번째 줄 했고 그다음 4번째 줄에 보면은 기예이 현조지일로 그죠? 현조 그러면 제비예요. 그 얘가 그죠? 제비가 이르는 날에니까 대체로 3월 삼진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비가 이른 날에 그러니까 이제 양기운이 막 자라나는 때가 되는 거죠. 음력 3월이면은 뭐예요? 뇌천 대장괴가 되는 거죠. 3월이니까 양기운이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와서 밖에까지 올라와서 굳세게 나아가는 대장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크게 굳세다. 요때에 그 다음에 뭘로써 대례니까 큰 희생을 쓰는 거죠. 소, 양, 돼지를 써서 바로 제사를 지내느니라. 그때 누가 가느냐면 천자가 친히 왕림하시면 그죠? 천자 친히 가시면은 여기 때 후는 바로 후비가 되는 거죠. 후비가 구빈들을 아까 이제 비빈이니까 후가 이제 정비가 되고 천자는 9명까지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9명의 빈들을 다 거느려서 내의 천자 소하고 천자가 이끄는 바대로 어떻게 돼요? 어가는 대로 바로 다 예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의 궁견하고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것은 궁이 아니라 독자인가요? 활집이죠. 활집을 그 다음에 거기다 놓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의 궁시 우교매지 전예라. 그 다음에 궁시로 그 다음에 그 교매 앞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 하나를 잘 나한테 강림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달 쏘아 맞추도록 이렇게 해서 딱 잉태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잉태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들어가는 것이 되고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데 보면은요, 거기도 보면 지금 주자 해석도 강원이 출사 교매라가, 그죠? 저 교매에게 나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대인의 자취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이기무하니 그 엄지발가락을 보니, 그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몇 개의 다리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죠? 마침내 흠으면 여유 인도지감하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하고, 그죠? 본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흠으면, 이렇게 주자의 해석으로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맹자 해석처럼 차라리 신인이라 하든가 그러면 좀 나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흠으면이 유 인도지감하니 어시에 이에 즉소의 대, 그 다음에 소지지 처의 진동유 신하니, 임신할 신자가 임신할 신 맞나요? 신하니, 그 다음에 고인소유의 생지시해라. 그래서 주공이 얘를 만드는데 존후직, 그래서 후직을 높여서 하늘에 짝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교제를 지낼 때, 주나라에서 교제를 지낼 때 하늘에 짝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두느냐면은 후직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을 쭉 보시면 돼. 지금 이 시가요, 이 황하문명권의 황하문명권까지 표현할 필요 없다. 어쨌든 주나라의 처음 백성들이 나오는 과정과 그 다음에 난생설화를 담고 있는 내용이 모두가 지금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나라의 요 얘기가, 아까 후직이 태어난 이 전설이 우리나라의 박혁것의 설화, 그저 모든 난생설화의 지금 시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2장에 그게 나오는데요. 탄미궐월하여 선생여달하시니 불부하심,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가 되나요? 불부하시며 무치무예하사 이역권령하시니 상제 불령가 불강 인사 거연 생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미자, 탄자는 이제 크게 굳이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해도 나중에 상관없고, 미자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두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칠 종자로 이렇게, 원래 우리 미자는 두루 미자가 되는 거죠. 두루두루 한다라는 것이 활을 내가 지금 가까이서 쫙 당기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반경 퍼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루 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자를 뭘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처럼 앙이 미고, 논어에 보면 앙지미고, 안연히 선생님을 표현할 때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진다라고 할 때 미자를 썼죠. 그때는 더욱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화살을, 지금 미라고 하는 것도 활공자니까 활을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 근처 안에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궁 자체가 이렇게 가까울 미자라고 해서 더욱 당겨지는 거죠. 더욱 당겨지면 이걸로써 다 끝이죠. 더 이상 못 당기죠. 그래서 이걸 또 종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아까처럼 지금 두루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두루편도 되고, 앙이미고 할 때 더욱이란 뜻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하나가 있느냐면은 그 춘추 좌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춘추 좌전 애공 23년 편입니다. 애공 23년이면 공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까지 역사를 쭉 기록한 건데, 공자가 애공 14년에 돌아가셨죠. 애공 14년에 돌아가시고, 지금 애공 23년 편에 보면은 개강자가 저 송땅의 그 군주의 비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다른 일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고, 대신에 누구를 파견하냐면은 누구죠? 염구를 파견을 합니다. 그 염구를 파견하는데 왜 저기냐면, 그 송땅의 그 부인은 나의 그 외삼촌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가까이로는으로 해야 되나요? 이때가 뭐라고 하냐면 갖추었는데 미생구라, 먼 외삼촌이라라고 할 때 멀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미구라, 외삼촌 구자죠. 미구라, 먼 외삼촌. 이럴 때 이 미자를 썼어요. 그래서 멀다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자나 이런 일반 보통 그동안의 해석들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자를 여기다 뭐라 하냐면 맞췄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게 꽉 찬 거, 이렇게 보면 꽉 찬 걸로도 보이죠. 임신해서 배가 빠장 빵빵한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달을 다 채워서 이렇게 되죠. 그 달을 채워서 그 다음에 그 낳는데, 그죠? 선생이니까 먼저 낳는데, 그죠? 첫 번째 아이가 나오는 거죠. 먼저 낳는데 마치 뭐다? 이 달자가 바로 새끼양 달자예요. 새끼양 달자가 되는데, 새끼양은 초식동물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쑥 나오면서, 그죠? 펄쩍펄쩍 뛰는 거죠. 첫아기를 마치 양같이 하였다. 아주 낳는데 참 수월하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양같이, 그죠? 먼저 나오는데 양같이 나왔으니,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불탁불보. 양 날 때 어떻게 낳던가요? 태반까지 같이 나와요. 그죠? 강복까지 같이 사해서 고스란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양이 다 긁어 먹어요. 왜냐면 초식동물들은 자취 남기면 큰일 나니까 애미가 그걸 다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탁불부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반이 터지지도 않고 양수가 터지지도 않고, 그죠? 갈라지지도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낳을 때는 먼저 양수부터 터지죠. 그거는 이제 태반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에서 그 갈라지면서 양수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아이가 나오면서 자궁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터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돼도 따개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열리지도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고통 없이 이런 뜻이죠. 더군다나 첫 애를 낳을 때 여자들은 굉장히 상고의 고통이 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가 하나가 얼마나 이게 말은 했는데 키는 저만한데 지금도 한 40몇 킬로밖에 안 되는 애거든요. 첫 애를 낳는데 난 산딸이 다 돼가지고 낳는 날짜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배를 보더니 아직 멀었는데 왜 벌써 와요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저 지금 오늘 낳는 날짜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입는 치마에다가 있죠. 치마에다가 조금 허리만 좀 넓게, 옷빗만 넓게 해서 이렇게 난 그런 친구가 있어요. 별로 없고 산고도 안 겪고 그 쉽게 낳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전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보통 둘째 낳을 때는 쉽게 나죠. 그러니까 따개지지도 않고 나와서 무치무예하니, 그저 재앙도 없고 해도 없다. 재앙도 없고 해도 없다라는 건 어머니한테 아무런 산고를 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혁 권령하사 그 신비로움, 그죠? 그 신비로움이 신령함이 빛나시니 상제께서 편하지 아니하셨는가? 상제께서도 참 편치 않으시 참으로 편하셨다 이렇게 되죠. 아이고 저렇게 해서 나를 낳으니까 편안하니까 참 좋더라. 그 다음에 불강 인사 아까 그 제사 지낸 거죠. 정결한 제사를 편안히 제사에 편안하지 아니하셨는가? 다 편안히 하셔서 하늘이 도우셔서 거연 생자셨다. 그래서 편안히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혹시 이것 때문에도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직 제 능력으로는 찾지를 못했는데요. 혹시 사람도 태반째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전치 태반이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태반에 막혀서 얘가 못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간가다 간혹가다 이상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태반째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어떤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죠. 이게 난생설화의 설화예요. 사람이 알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개지지도 터지지도 않았다라는 건 태반째로 그대로 애가 나왔다라는 거죠. 아니 태반 그죠? 이 강보에 쌓인 채로. 태반이 자궁에서 그죠?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처럼 그냥 독생자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하도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아마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사히 인간들이 이렇게 낳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 지금 새끼양처럼 낳다 그랬잖아. 그죠? 새끼양.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대체로 유학이 있죠. 어거지로 꾸며내서 쓰지는 않아요. 다소 이제 높여서 과장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아까 내내 유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사실들을 쓰면서 약간 과장되기는 표현하는데 지금 왜 선생여달이라 그랬을까? 그죠? 양같이 나왔더라 그러면서 불탁불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저거 사람 새끼야 그러면서 당연히 기이한 일이니까 갖다 버려라 그랬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혁것에 서라 이렇게 봤자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골목길에다 버렸더니
그죠? 모든 뭐 개들이나 뭐들 다 피해가더라. 산에다 버려라.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돼? 나무꾼이 와서 그 돌봐주더라. 나중에는 새가 와서 깃들여서 보호해주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새가 깃들이니까 따뜻해지니까 낫는 거죠. 이게 난생설화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미월을 그러면은 사람이 10달이 꽉 차면은 이게 다 자연스러운 대로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미자를 아까 제가 해석했던 멀다라는 뜻이죠. 저 미원에서 멀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산달이 아직 멀었는데 이 소리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앞뒤 아기가 쫙 맞죠? 그죠? 산달이 아직 멀었는데, 그죠? 그 탄자도 그냥 크게, 여기 태어날 탄자로도 어쨌든 크게 산달에 멀었는데 먼저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조산이에요, 조산. 그래서 앞에 그래서 제가 숙자도 이걸 조산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엉기고 설기고 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지금 뭐 하느님은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우리가 과장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저렇게 나오니까 참 그래 보기에 좋았고, 왜냐면 강원이 어쨌든 모든 어머니의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강원이 고생 없이 저렇게 자식을 편안히 낳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한테 있는 거죠. 아까 고신 씨 같은 경우가 이게 도대체 사람이야 뭐야, 어머니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기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져볼 수도 없고 속에는 분명히 사람 형체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3장을 봅시다. 3장에 탄치지 애항한데, 좁을 내자죠. 애항한데 우양 비자지하며, 탄치지 평림한데 회벌 평림하며, 탄치지 한빙한데 조복, 덮을 복자죠. 복 익지로다. 조내 덮을 부로 읽었나요? 조부 익지로, 덮을 부 엎어질 폭, 덮을 부. 조부 익지로다. 조내 거지연을 후직 고애하시니, 응애하는 거, 그죠? 고의하시니 실담 실루하사 걸성 제로러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탄자 전부 다 어조사로 두었다 어디다? 애항. 그래서 버렸다 이 소리죠. 애항이다. 이 항자를 보세요. 항자가 원래 뭐라 그랬던가요? 저 앞에서 항자가 궁중 내에 있는 그 좁은 길들이죠.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궁궐내, 이 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우리 경복궁에도 가봤지만 실은 집과 집 사이 골목이 굉장히 좁았죠. 저 곤령 앞 저 뒤에 차로 복원해 놓은 거, 집과 집 사이 골목이 굉장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옛날에 보면 이상한 애 나오면 어때요? 약하게 나오면은 죽으라고 그냥 내다 놓죠. 그죠? 이렇게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내다 놔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우리 저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 같은데 그 여잔데 애가 워낙 비실비실해 울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죽겠구나 해가지고, 왜냐면 뭐 달리 키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도 강보에 싸가지고 그냥 옆에다 탁 놨더니 얘가 계속 숨 쉬면서 그러길래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먹여가지고 컸다는 애가 지금 다 성장해서 일을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애를 낳았으니까 이게 항이다라고,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다 밖에다 내둔 거예요. 그죠? 내뒀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들이 밟고 가야 되는데, 그죠? 뭐 지나가던 짐승들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비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한번 핥아주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고서 핥아주기도 하고, 또 그냥 이거 밟아가면서 터트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다음에 탄치 평림.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 징그럽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예 저 숲속에다가 평림이니까 도해지에 있는 저 숲이니까 그냥 평평한 들판에 있는 숲이죠. 그래서 평림에다가 버려두었더니 이번에는 회벌 평림에서 평림으로 나무하러 온 사람이 이거를 거두어 주었으며, 그죠? 거두어졌다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는 소리까지는 아니겠지. 이렇게 좀 왜냐면 이상하니까, 그죠? 뭔가 하여튼 사람 모양은 있고 하니까 뭘로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다음에 탄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도대체가 저거 어쨌든 죽지도 않고 속에 뭐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탄치 한빙한데 누가 가서 계속 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기는 덥고 이상한 물체긴 이상한 물체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에휴 얼어 죽어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죠? 한빙이죠. 차가운 그 얼음 위에다가 두었더니만은 이번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덮어주고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고, 다시 말해서 새가 품어준 거죠.
새가 품어주었더니 새가 따뜻하게 어떻게 됐어요? 새가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제 됐다 싶으니까 어떻게 떠났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탁 터져가지고 후지기 응애 응애 하고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난생설화입니다. 그대로 우리나라 옛날 그저 신라의 어디서라 그대로 다 이어지죠. 이게 이후에 모든 난생설화의 시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난생설화가 정말 뭐 알을 낳은 단단한 알을 낳은 게 아니라 아마 태반이 다 떨어져 나온 이런 상태가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그런 느낌입니다. 완전히 10달 되면 절대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응애 하고 울었더니 실로 와요. 실로 그 울음소리가 아주 길고 그죠? 아 우렁찼다 이 소리죠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커서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제로 나중에 이제는 아주 그 길 가운데까지 모든 길이 다 대로가 되는 거죠. 이 노는 대로가 됩니다. 그 나라 도읍지의 대로에까지도 꽉 찼더라. 이게 뭐냐고 사람 새끼가 하나 더군다나 아들이 나오니까 아이쿠 이거 아니 되겠다 해서 다시 거두어 가겠죠. 그죠?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탄실 포복하사 그래서 지금 애가 버려졌죠. 그래서 후직의 이름이 뭐예요? 후직의 이름이 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려진 아이다. 그래서 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뭐 바리떼기 공주 뭐 하듯이 기. 이제 안 잊어버리죠. 시까지 아주 그냥 막 생생하게 지금부터 탄생 과정. 왜 탄생 과정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는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죠? 강원은. 아이고 이상한 자식 낳았나 싶었더니 이게 멀쩡하고 그저 싱싱한 이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갖다 이제 잘 키웠겠죠. 그래서 실로 기어다니면서 포복하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극기 극애자인가요? 아 극억 그거. 그 다음에 기 하면은 저 산처럼 그저 우뚝우뚝하게 그죠 잘하는 거니까 혼출하게 잘하시더니 이취 구식하사 밥 먹는데 그죠. 입으로 그저 스스로가 밥 먹는데 나아가서는 하니까는 이제 자기가 자기 밥 숟갈로 떠먹는데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다닐 때부터 어디에 취미가 있었느냐 얘는 노는 데가 아니라 예지 임숙하시니 그죠. 예수 임식하시니 임수 패패하며 임숙이다라고 할 때 임이 잠두콩이라 라는 뜻이고 원래 임자는 들깨 임자죠. 아마 이제 들깨와 콩 해도 되겠고 왜냐 근데 깨가 또 어디에 있냐고 제가 지금 밑에를 3이라 그랬는데요. 말을 여기선 3이라 하지 말고 왜냐면 곡식이니까 그걸 깨로 하세요. 그러니까 마가 여기 들어 깨가 있으니까 임자를 잠두콩 개념으로 해서 임숙 그러면 큰 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자도 그걸 대두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제 콩은 좀 씨앗이 크니까는 먼저 애가 갖고 놀기도 좋잖아요. 콩도 갖고 놀다가 이거 뭐야 하고 한번 심어보자고. 이건 얘는 심는데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원예사 내지는 뭐예요? 농업학자로 키워서 아주 좋은 애였죠. 그래서 큰 콩을 심으시니 그 심었더니 또 얼마나 또 잘 돌봤는지 그저 큰 콩이 아주 무럭무럭 패패하다라 그러면 깃발이 흩날리는 것처럼 막 콩잎도 어떻게 돼요? 무성하게 돼가지고 주렁주렁 달리고 아마 잠두콩이 되는 거니까 아마 줄 타고 올라가는 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두콩은 참 줄 타고 안 올라간다. 어쨌든 이파리가 이렇게 굉장히 무성무성해서 마치 그 콩이 자라나는 것이 깃발이 날리는 것처럼 그죠? 하며 그 다음에 또 화역수순이 또 이제 조금 더 자라서는 이제 벽시도 심더니만은 벽시가 또 줄줄이 그죠? 아름답게 이렇게 맺히고 그 다음에 마맥 깨와 보리 이렇게 하세요. 깨 3이 아니에요. 왜냐면 흑임자 뭐 할 때 우리가 마라는 개념을 깨로도 표현합니다. 마맥이 그다음 몽몽하다. 아주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라며 과질이 이제는 오이나 의가 그죠? 그 넝쿨에 어떻게 돼요? 봉봉하다. 그냥 이리저리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느니라. 아주 여기다 이 봉봉 네. 이거를 따서 네. 혜태 음료에 여기 알맹이 있으면서 봉봉 이걸 보면서 이거 따는가라는 느낌이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아마 그 의태어 개념이죠. 뭐 의태어 개념이 서로 통하는 거니까 이 나라는 저 나라는 봉봉하다 이렇게 막 알맹이 뭐죠? 그 열매가 그냥 아주 탐스럽게 그죠? 이렇게 열려 있는 것들이니까 봉봉하더라. 그 하나 가르쳐 주세요. 뭐 삼성이 시에 있더라 하니까 뭐 좋아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사기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줄에 뒤에 보면 사기의 왈 기위 아시에 그죠? 기가 어렸을 때 이게 바로 후직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졌을 때가 아니라 그죠? 기가 어렸을 때에 기유에 그 노는데 뭐냐 호종식 마맥하여 마맥미러니 그죠? 저런 씨앗들을 그죠? 이렇게 심기를 좋아하여서 마맥이 그죠? 잘 자라더니 공자는 뭘 좋아했었죠? 제사 지내는 건 좋아했죠. 그릇 쭉 늘어놓고서는 제사 그래서 마맥이 그래 어릴 때 버려서 저 80살까지 간다는 게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맥이 아름답더니 급기 성인하에는 어른이 되어서는 수호 경농하사 그래서 마침내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요임금이 천거하여서 바로 농사의 우두머리로 삼았느니라 농사의 스승으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는 농사의 신으로 이렇게 받들죠. 저 신농시 후직 다 이렇게 받듭니다. 그 다음에 탄후직지 장이 유상지 도로다 불궐 풍초하고 그 다음에 종지 황무하니 실방 실포하며 실종 그 다음에 실사자인가 이거 실유 이상유자인가요? 우거질 유자 실유하며 그 다음에 실발 실수하며 그 다음에 실견 실호하며 실령 실율하더니 즉유 태가 실하시니라. 자 후직이 가색이죠. 우리가 신고 거둔다라고 해서는 한쪽만 써가지고서는 뭐냐면 농사 짓는답니다. 후직이 농사 지음이 뭐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도가 있도다. 두루두루 백성들을 돕는 도가 있도다. 불궐 풍초하고 그 무성한 그 풀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종지 황무하니 누런 씨앗들이죠. 그래서 누런 씨앗 누런 무성한 것들이 있고 곡식 씨앗들이 대체로 누렇죠. 그래서 누런 씨앗들을 심었으니 실방 실포하여 그래서 다 자리 방소하고 포 우북하게니까 실로 자리 잡아서 옮트며 그 다음에 실로 또 씨 뿌려서 또 뭐예요 우거지고 그 다음에 또 발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어떻게 돼요 크고 이렇게 쑥쑥 자라서 그 다음에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 견호 그죠 단단하고 아름답고 영속 이건 이삭이 축축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수비자 위에가 있으니까 숟가락 식자 옆으로 기울어진 거니까 자 이삭이 늘어지고 실로 밤이라는 건 속이 꽉 찼죠. 그래서 알차더니 이렇게 됩니다. 알차더니 마침내는 나중에 어머니의 나라인 그 태가 뭐 옛날에 뭐 나라까지는 필요 없겠고 그죠. 어머니의 그 땅인 태가에 집을 지었느니라. 아마 태가 집안이 후손이 끊겼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후직을 아예 태가의 뭐예요 그 제후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뭐 제후 족장 정도로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6장입니다. 탄강 가종하니 유거유비며 그 다음에 유미 유기로다 항지 거비하니 시확이죠. 거둘락자 시확 시묘하며 항지 그 다음에 미기하니 시임시부하여 이구 조사하시니라. 자 가종 아름다운 종자를 내리니 그 다음에 거비니까 오직 검은기장이 되는데 두 개가 알곡이 달라요. 검은기장 비자 클 비자를 쓰니까 속에 그 뒤에 보면은 이게 두 줄짜리인가요? 하나는 껍질 속에 나달갱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나달갱이가 어쨌든 다 검은기장이며 기장이다라는 검은기장일 수밖에 없는데 기장은 겉이 까맣죠? 속은 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을 가지고 저기 광신주를 만드는데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기라고 하는 것은 붉은 차조, 그 다음에 흰 차조 이렇게 되는 거죠. 붉은 이게 이제 이때는 기자 쓴박이 나물로 하지 말고 곡식을 지금 다루는 거니까 차조 개념으로 보셔야 될까. 그래서 흰 차조로다. 그래서 거비를 항상한다라는 건 늘 거비를 심으니 그 다음에 이에 수확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말릴 동안에 밭두렁에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묘자는 밭두렁에다 세운다라는 뜻이고 항지 미기하니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차조 흰 차조를 늘 심었으니 이걸 거두어 가지고 나중에 어깨도 지고 등짐도 져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조사다 비로소 제사하였느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짓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만들어 가지고 들고 왔으니까 나중에 방아 찍고 뭐 떡 찍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장황하게 쫙 될 겁니다. 아주 그냥 생생하게 돼 있어요. 자, 7장 봅시다. 타나사 여하오. 자, 그럼 우리 제사를 어떻게 할까?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후직이 요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 농사 지은 것은 다 내 공이 아니죠. 누구의 공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공이죠. 하늘의 도우심으로 땅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으실까? 그럼 당신이 이렇게 잘 만들어준 뭐예요? 이 곡식들을 가지고 요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절구에다 찧어야 되죠. 혹용, 절구용자죠. 혹용하며 절구에다 이제 방아도 찢는데 어떻게 돼요? 방아를 찢고 그다음에 유는 다 찧어진 건 이렇게 퍼내야 되는 거죠. 방아 찢고 다 된 거 퍼내고 다시 또 이제 옆에다 다른 사람이 키로 까불어야 되는 거. 까불을 파자죠. 한편에서는 또 끼로 까불고 또 계속 어떻게 돼요? 옆에서 또 누가 옆에다 절구공이 속에다 계속 또 방아 찧을 거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넣기도 해서 이제 다 도정을 했죠. 도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석지수수. 싹싹싹싹. 그죠? 수수라고 하는 거 싹싹 소리가 나도록 쌀을 씻는다. 석이다라는 풀석자니까 그 나머지 보세요. 아직은 석자 잘 보세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쌀을 벼화해서, 그죠? 벼화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쌀을 만들었죠. 그런데 아직은 뭐가 붙어 있어요? 껍질, 거기 조금 이렇게 겨자들이, 겨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싹싹싹싹, 그죠? 풀석자. 여기에 덮여져 있는 그물로 또 덮여져 있죠. 덮여진 걸 다 벗겨내야 맛있고 행복한 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풀석자, 해풀을 석자, 싹싹싹싹 문지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싹싹 문지르는 건 수수라는 의성어로 표현했죠. 그래서 살을 박박 잘 씻어서, 더군다나 옛날 같으면은 요즘 기계로 찢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더 많이 묻어 있죠. 왜냐면 아직도 왕개도 묻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싹싹 씻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다시 또 이제 또 가루로 또 내야 되겠죠. 아니면 김이 무럭무럭 밥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걸 찧어가지고서는 뭐냐면은 그 떡시루에다가, 그죠? 찌는데, 삶는데, 찌는데 어떻게 하냐? 밥하는 것도 역시 같이 찌는 거가 되는 거죠. 증지 부부한다. 푹푹푹푹 김 올라오는 소리죠. 어떻게 나나요? 푹푹푹푹푹푹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찌는데, 그죠? 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찌며, 그 다음에 제모, 제유하여, 그 다음에 이제 모 한다 하면 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언제쯤 제사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해서 날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일, 제사 날을 받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점을 쳐서 이제 어느 날이 좋을까, 이제 이럴 때는 뭐 시초점을 치든가 거북점을 치든가 뭐 다 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유세차 모년 모일 할 때 이유자를 쓰죠. 그죠? 유세차 모년 모일에 제사 지낼 때 충분할 때 바로 이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세차면 이제 목욕 제기하고 이런저런 제기도 다 꺼내가지고 하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먼저 본격적인 제사를 지내거나 취소 제지하여 이제 쑥을 갖다가, 그죠? 쑥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기름을 섞는 거죠. 기름을 섞어서 그 다음에 이게를 그 제사 지내는 거니까 이건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냐면 이때 쑥호, 소는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은 쑥은 쑥호자가 되고 지는 뭐냐면 기름 율자인가요? 율요가 되는 거죠. 짐승 백가죽살에 끼어 있는 뭐냐면 기름입니다. 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제일 잘 자라는 물건이기도 하면서 바싹 마르면은 불 붙이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쑥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빙대라 한다 그랬죠. 대자가 중간에 여기가 저기가 있구나. 요걸자는 맨날 빙대라고 하는 건데요. 쑥을 왜 빙대라고 하느냐면 쑥은 어쨌든 굉장히 불이 잘 붙습니다. 겨울에 지금 뭐냐면 그 얼음 있죠. 얼음을 동그랗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었죠. 동그랗게 원처럼 딱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밑에가 쑥을 놓고 햇빛 비칠 때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오목렌즈 무기 형태로 해서 쑥을 태워요. 불 붙어요.
제가 이게 정말 붙을까 해서 저기다 어디 한번 의뢰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전에 그 생존 뭐죠 그 저기 중에 하나가 그 살아남기 있죠. 그 생존법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풀어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하더라고요. 얼음을 해가지고 대략 1시간인가 만에 불 붙던데요. 그래서 저기 화면으로 확실하게 봤습니다. 대단히 궁금해하던 채. 하는 동안에 이 얼음이 다 녹지 않을까요? 안 녹, 그 대단히 추운 날 해야죠. 대단히 추다. 그리고 맨손으로 저거 만지려고요? 그게 아니, 안 녹아요. 아니야. 날이 워낙 추우니까 전혀 안 녹고 불이 확 붙더라고요. 그래서 쑥을 빙대라라고도 한다. 이거 다시 말해서 불 붙이는데 최고 그래서 차돌로 이렇게 불 붙일 때도 항상 킬 때도 항상 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 이제 어디냐면 땅에서 자라면서 땅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제일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쑥쑥 자란다라고 하는 것도 쑥처럼 자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땅이 제일 잘 길러주면서 또 약효가 되는 게 또 쑥이잖아요. 그죠? 이 따뜻한 기운에 쑥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이게 후직이 다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닙니다. 후직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이왕이면 또 그때 향도 또 기름진 향도 나야죠. 식물도 있고 동물도 해야 되니까 짐승이 아무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백기름. 배가 중앙토가 되는 거죠. 중앙토에 그래서 이 백기름을 가지고서는 일단 불 붙인다 이 소리예요. 짐승 가죽 배 안에 낀 기름. 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나면 어머나 참 세세하게도 그러니까 오행에 이치해서 이렇게 고려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향이 발하여 그 다음에 저 양을 가지고 그저 순양이죠. 더구나 암양은 안 쓰죠. 암양은 왜냐하면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순양으로서 발제를 지내고 발제라는 건 또 뭔가요? 거기 발제를 보면은 맨 아랫줄에 보면은 발은 제 행도지 신예라 앞에 수레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신한테 길거리 신한테 이거죠. 길거리 신한테 왜냐하면 수레가 다니고 하면서 사람이 다닐 때 다치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도 자동차 하나 놓고 뭐 저기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러시대요. 저기 신부님한테 뭐 축수받고 그러던데요. 그게 이제 옛날 방식 고스란히 다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 순양으로 발제도 지내고 그 다음에 2번 제열하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전부 다 뭐예요? 처음에 이제 강신하는 그 과정들이 되는 거죠. 강신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번열 또 길거리 신한테 또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 사람들이 멀리까지 부역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그죠? 이래 다 무탈하게 잘 다녀오소서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곡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굽고 그죠? 번하는 거죠. 굽고 그 다음에 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적을 붙이는 겁니다. 꿰미로 해가지고 적 붙이는 것이 열이다. 벌릴 열자니까 벌릴 열자 쭉 벌려 고기를 꿰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꼬지구이라 그러죠. 꼬치구이도 하여서 이흥사세로다. 그래서 사세니까 그 한 해를 그죠? 한 해를 일으켜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에는 우리가 사제라 그래서 납제를 지내죠. 매년 연말에 사제. 그래서 12월 달을 4월이라 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나벌이라 라고도 표현한 납자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납자 위에가 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나벌 어쨌든 나벌이라고 표현하면 납제사입니다. 모든 곤충들 뭐 등등하게까지 다 제사 지내는 게 납제예요. 그래서 그 한 해를 잘 무사히 잘 마치고 내년에도 그저 농사 잘 되도록 그 다음에 두루 아무 일이 없도록 그래서 12월 달에 최종 제사를 마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후직이 어쨌든 그러한 제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는 앙성 우두하니 우두 우등이로다. 그 다음에 기항 시승하니 상제 거흠이셨다. 호취 자죠. 호취 단실이요 후직 조사하심으로 서무죄회하여 이흘 우금이셨다. 나 앙자입니다. 이 시에서 참 어려운 단어들 많아요. 내가 그죠? 제기에 담을 성자죠. 성자도 보면 제 그릇 명자에다가 자 이룰 성자니까 그릇이란 건 빈 그릇을 두면 안 돼요. 그릇은 음식을 담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담을 성자입니다. 수북히 담으니까 나중에 성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제기 그릇에 담으니 여기서는 이제 제기 그릇을 통칭해서 두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분류를 했죠. 우두우둥 하니까 두는 제기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것이 되고 등은 질그릇입니다. 제가 논어인가 맹장가 어딘가에서 이거 두를 질그릇이라는데 두는 나무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으로 했도다. 기향시승하니 그 향기가 비로소 올라가니 이렇게. 자, 아까 뭐예요? 뭐 쑥향기도 올라가죠. 저 기름 태운 냄새도 올라가죠. 또 강신주 냄새도 올라가죠. 온갖 음식 냄새가 일부러 그래서 옛날에 제사할 때는 고기를 구워요. 불에다가. 전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저 당신 아버님 저 제사 지내라고 하면 꼭 뭐 이걸 하나를 가져가요. 판을 하나 가져가서 고기를 냄새 나라고 이렇게 그 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겸사겸사 잘 됐다 그래서 생고기를 가져가서 간단하게 거기서 구워가지고 결국은 우리 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향을 풍기는 겁니다. 향을 풍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온갖 냄새들은 다 올라가죠. 이놈들이 내가 잘 돌봐줬더니 알아보시는구나 하고 상제께서 편안하게 흠양하시도다. 그죠? 호취 어찌 그저 그 향기로움이 취 냄새가 그저 진실로 때 맞추지 않으였으리요. 그죠? 때 맞춰서 항상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시제 지낼 때 대부들은 어떻게 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매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맹시에 하죠. 맹시에. 자, 봄이다 그러면 1, 2, 3월 있으면 1월 달에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절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것저것 차려놔야 되니까 없는 사람들은 중시에 하는 거죠. 2월달, 5월달, 7월달, 7월, 8월달인가요? 7, 8, 9니까. 이렇게 해서 중월에 뭐냐면 그 계절에 새롭게 나는 온갖 야채들 있잖아요. 풀들. 그러니까 먹는 걸로 이런 것들로 가져 소박하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때를 맞췄다라는 것도 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찌 그죠? 이렇게 해서 때를 이 진실로 때에 맞으리요. 그죠? 진실로 때에 맞도다. 그래서 후직이 처음으로 제사하심으로 무릇 모두들의 그죠? 모든 죄와 그 다음에 후회가 없어져서 이거 어디서 갖다 써서 쓴 말이죠. 성경이 없고에도 이런 것이 있죠. 당신이 모두를 다 대속하시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후직이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냄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런 뉘우침들을 없게 하여서 지금에까지 이르셨다. 이를 흘자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음을 더욱더 정결히 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잘 정성껏 다 두루두루 돌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재밌는 시죠? 알고 보니까. 혼자 읽으려면 참 힘든데, 야, 이거 인류 역사가 그냥 쫙 펼쳐지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야,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기까지 누구의 공이 컸던지, 그 앞서서 신농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역에 나왔었죠. 주역의 개사전에 공자가 신농시가 복귀시 뭘 하고 신농시가 일어나서 뭐예요? 불을 가지고서는 화식하게 하고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뭐냐면은 시장을 열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간에 물물교육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에 궐초 생민이 시유 강원이시니 생민여하오 극인 극사사 이불 무자하시고 이제 몸이나사 흠유 개유지하사 재진 재숙하사 재생 재욕하시니 시유 후직이시니라 부예라 탄미 권월하여 선생여달라시니 불탁 불부하시며 무치 무해하사 이역 권령하시니 상제 불령가 불강인사 거연 생자셨다 부예라 탄치지 애항한데 우양 비자지하며 탄치지 평림한데 회벌 평림하며 탄치지 한빙한데 조부익지로다 존의 거연을 후지 실담 실루하사 벌성 제로러시다 부예라 탄실 포복하사 극기 극억 이러시니 이취 구식하사 예지 임숙하시니 임숙 패패하며
화역 수수하며 마맹 몽몽하며 과질 봉봉하더니라 부예라. 탄 후직지 색이 유상지 도로다. 불궐 풍초하고 종지 황무하니 실방 실포하여 실종 실류하며 실발 실수하며 실견 실호하며 실령 실률하더니 증유 태가 실하시니라 부예라. 탄강 가종하니 유거 유비며 유기로다. 항지 거비하니 시확 시묘하며 항지 미기하니 시임 시부하여 이귀 조사하시니라 부예라. 타나 사여하오 호경 호규하며 혹파 호규하며 석지 수수하며 증지 부부하며 제모 제요하며 취소 제지하며 취저 이불하며 제번 제열하여 이흥 사세로다 부예라. 앙성 우두하니 우두 우등이로다. 기항 시승하니 상제 거음이셨다. 호취 단실이요 후직 조사하심으로 서무 죄회하여 이익을 우금이셨다 부예라. 생민 8장이라. 아, 좋은 시 했네요. 2장에서 네. 하나 둘셋네 번째 구에 네. 치가 아니라 재앙제. 아, 재앙제, 예, 재앙제자, 무죄, 무해하사, 네. 아, 같이 읽어봅, 뭐죠? 토, 굳이 뒤에서부터 직부터 봐야 돼. 거꾸로 보면 좋아요. 직하고, 앞에 육, 숙,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민원 할까요? 아니면은, 민원민? 아니면 개유, 개치의 치, 그죠? 무자의 치, 그 다음에 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민원 하면 되고, 그죠? 민원, 하사차, 지까지, 그죠? 그 다음에 숙육직,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영영, 사자,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거기다 림 할까요? 그 다음에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저기가 되겠구나. 이거고 이렇게 되죠. 이거고에서 뭐 이걸 뭐 이라고 뭐 있을 텐데 3장 봅시다. 네. 3장에 굳이 하나, 예? 뭐요? 우하고로 그렇게 하고, 예, 우하고로. 여기는 익자도 빼고 그러면은 익 빼고 그냥 고 하면 될 것 같으네요. 익자도 익도 뭐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4장 복억, 그죠? 복억, 식숙. 그 다음에 몽봉. 그 다음에 5장은 도초, 뭐 무포, 유수호. 그 다음에 율실. 그 다음에 6장은 비. 그 다음에 그죠? 묘자. 그 다음에 부사. 뭐 다 붙이면 되겠고. 7장은 유수부. 그 다음에 불열. 이거 새를 뭐 열로 읽든, 새를 뭘로 배달. 그 다음에 등승흠. 그 다음에 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등승. 등승. 금. 참 이것도 멀다. 구애받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